안녕하세요. 김원상입니다. 이번 시간은 2단 모아치기 수업 시간입니다. 2단 모아치기라는 말은 한 번에 목적구 2개를 모을 수가 없을 때 2번의 샷을 통해서 목적구 2개를 모으는 방법을 말합니다. 2단 모아치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모아치기 12번의 강의를 통해서 소개해드린 84개의 패턴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지만 2단 모아치기를 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2단 모아치기를 할 수 있는 그 배치를 외우고 계셔야지만 성공률을 높일 수 있고 실전에서 좋은 효과를 내실 수 있습니다. 목적구 2개를 2번 만에 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배치를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 유형의 문제가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5개의 대표적인 문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투쿠션으로 득점을 하는 문제입니다. 이 배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힘 조절입니다. 득점을 한 이후에 내공과 이 목적구가 멀어지지 않도록 이 목적구 근처에 내공을 갖다 놓으셔야 됩니다. 만약 이 목적구와 내공의 거리가 멀어진다면 다음 작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득점을 한 이후에 내가 의도한 대로 정확하게 맞을 수 있도록 두께와 당점 조절에 신경을 쓰시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얇은 두께를 결정하고 회전량을 충분히 3시 방향으로 결정해서 득점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목적구와 내공의 거리가 멀어지면 한 번에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힘 조절 약하게 정확하게 하시고요. 지금 배치에서는 모아치기 1강의 4번 문제를 생각해 내시면 코너 쪽에 목적구를 도착시키실 수 있습니다. 투쿠션으로 득점을 할 때는 이 목적구의 어느 부분을 맞히려 한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최대한 이 목적구의 내공을 가까이 붙여놓는다라는 느낌으로 시도를 하시고요. 지금 이번 모아치기 1강의 4번 문제를 시도하실 때는 항상 두께를 먼저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후에 당점 결정이 돼야 되는데요. 두께와 당점이 잘 맞았다고 하더라도 힘 조절이 잘못되면 공이 모이질 않습니다. 자, 같은 배치지만 두께가 아까와는 조금 다르게 맞았습니다. 거의 이 목적구가 100% 정면에 가까울 정도로 맞았는데요. 지금 배치에서는 모아치기 1강으로 시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3강의 7번 문제를 생각해 내시면 일목적구를 코너 쪽에 도착시킬 수 있는데요. 두껍게 두께를 결정하고 약한 하단 회전력으로 득점을 한 이후에 목적구가 모이는 모습입니다. 거의 정면으로 맞았죠. 이때 목적구를 단쿠션을 맞고 한 번에 코너 쪽으로 내려오도록 시도하는 것은 조금 무리한 방법입니다. 두껍게 두께를 결정해서 목적구가 장, 단, 장으로 진행하도록 시도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자, 똑같은 배치인데요.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내공이 이 목적구의 안쪽을 맞으면서 목적구 2개가 좀 벌어지기는 했습니다만 모아치기 8강의 4번 문제를 기억해 내신다면 어렵지 않게 목적구 2개를 코너에 모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목적구의 안쪽을 맞으면서 목적구 사이에 내공이 놓였기는 하지만
원쿠션으로 득점을 한다면 목적구 2개를 모두 코너 쪽으로 모을 수가 있습니다. 두께를 2분의 1 정도 결정하시고 9시 방향의 회전력으로 시도를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얇은 두께를 결정해서 시도를 하는데요. 목적구가 생각보다 굉장히 얇게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공과 목적구의 거리도 굉장히 멀어졌는데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모아치기 5강의 마지막 7번 문제를 기억해내신다면 1목적구를 크게 대회전을 시킨 이후에 코너에 도착이 되도록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회전 조절이 약간 잘못되면서 이 목적구가 굉장히 얇게 맞았는데요. 두껍게 두께를 결정하시면 1목적구가 대회전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회전력을 결정하는 것이 좀 중요한데요. 너무 하단으로 내려도 안 되고 그렇다 그래서 중단 당점으로 시도를 하셔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또 다른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깥쪽으로 내공이 빠져나가면서 어설프게 모인 모양이 됐는데요. 조금 더 완벽하게 코너 쪽으로 목적구 2개를 모두 모아보겠습니다. 밀어서 득점을 하고요. 자, 목적구가 크게 대회전을 한 이후에 코너 쪽에 도착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모아치기 7강의 3번 문제를 기억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시도를 하시고 성공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때 상단 당점을 너무 높게 결정을 하신다면 내공의 진행이 빨라지면서 코너 근처에 놓여있는 목적구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아치기 1강이나 3강, 5강, 8강 이런 배치의 그림대로 득점을 하고 모으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아치기 10강의 5번 방법으로 시도를 할 텐데요. 아주 얇게 목적구를 맞춰서 코너 쪽으로 진행을 시키고 내공을 3쿠션으로 진행을 시켜서 모으는 방법입니다. 두께를 최대한 얇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께가 얇기 때문에 회전량을 충분히 많이 결정을 해야지만 득점 각도를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쿠션을 이용해서 득점을 한 이후에 다음 공격을 수월하게 이어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힘 조절입니다. 득점 이후에 내공과 이목적구의 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면 다음 공격을 정확하게 이어나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득점을 하고 나서 이목적구의 왼쪽이나 오른쪽을 정확하게 맞힌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아치기 1번부터 12번까지의 강의 내용을 그대로 다 기억을 하고 계셔야지만 실전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조금은 다른 경로를 이용해서 한 번에 모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아치기의 그 문제들, 84개의 문제들은 꼭 기억을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